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수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자, 지금부터 좀비 매혹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보다 더 좋은 강의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비 민법 강의가 아쉽게도 끝나가고 있죠. 이 강의가 끝나면 새로운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시험에서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지식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좀비 민법이 끝나면 민법 박스형 문제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화연인의 민박입니다. 그래서 민박 지금 무료 체험 많이 하세요. 무료고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 때나 민박할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이 시간은 좀비 민법 44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실 내용은 원숭이도 쉬운 민법 원시민 제60강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학습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있습니다. 이 밴드에 가입하시면 문제를 출력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주임법, 상임법, 특별법이죠.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중요합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주임법은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됩니다. 물론 일시 사용은 다 적용 안 되는 거죠. 일시 사용을 제외한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됩니다. 반면 상임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다 적용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분 부정이죠. 따라서 상가임대차에서 상임법이 적용되는 게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상위법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돼요. 즉 영리 목적이 됩니다. 상가를 빌렸지만 교회를 하거나 동창회 사무실을 내요. 그때는 상임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상임법은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습니다.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거죠. 그리고 보증금 합산한 겁니다. 지역마다 다 다른데 서울특별시는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9억 이하는 상임법 전부가 다 적용되죠. 반면 9억 초과하면 상임법 일부만 적용됩니다.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먼저 차임 3기연체 해주규정, 다음 대항력, 다음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보호규정 이 5개만 적용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외워요. 자, 3대표 깨갱권 외우세요. 9억을 초과하니까 3대표가 깨갱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3명이 깨갱했다. 그래서 9억 초과하니까 3대표 깨갱권 이것만 적용됩니다. 그럼 3기연체 해지 적용되죠. 대항력 적용되죠. 우선 변제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적용 안 됩니다.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있나요? 없죠. 적용 안 됩니다. 다음 최단 기간 1년 보장 적용 안 돼요.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적용되죠. 계약갱시 요건 규정 적용되고 권리금 보호 규정 적용됩니다. 그래서 3대표 깨갱권 외워두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하실 때도 서울에서 보증금이 10억도 많죠. 9억 초과. 그럼 손님이 물어봐요. 저 경매에 나오면 우수면제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집에 가 계세요. 알아보고 전화 드릴게요. 그럼 될까요? 3대표 깨갱권 해가지고 우수면제 없네. 그럼 아쉽지만 우선변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겠죠. 그래서 시험에도 잘 나오고 실무에 아주 잘 써먹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2020년 1월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그 말이 최선순위 저당권이 없다는 말이죠. 다음 을의 X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40만 원에 임차해서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았다. 그럼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있죠. 네, 틀린 겁니다. 25의 변형 그랬는데 그 숫자만 좀 바꾼 겁니다. 그럼 1번 갑이 3기네요. 3기 차임의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 을은 갑의 계약갱신 요건을 이때 거절할 수 있죠. 3기 맞습니다. 2번 임대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 1년이라는 거죠. 3번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 갑의 건물 명도 의무는 다음 경매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죠. 그러니까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경매할 수 있죠. 그럼 언제 명도하는 거죠? 나중에 돈 받을 때. 이건 주임법, 상임법 똑같아요. 경매 신청할 때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경매 다 끝나서 돈 받을 때 그때 반환한 거죠. 답이 3번입니다. 4번 갑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
우선 변제란 경매가 나왔단 말이죠. 받기 위해서 대항 요건이 배당료 종기까지 계속 존속해야 되죠. 5번 보증금 및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갑의 임차권 소멸합니까? 그럼 아까 문제에서 문제 파란색 글씨 선순위 권리자가 없죠. 그럼 이 대항력이 경매에서 끝까지 유지되는 거죠. 이처럼 경매에서 대항력이 끝까지 유지가 되면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았죠. 그럼 소멸하지 않고 임차권은 존속한다. 존속한다 맞습니다. 최선순위이기 때문에 존속하는 거죠. 답이 3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예, 상인법 내용 옳은 겁니까?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상에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 요건이죠. 대항력 요건 아니죠. 최우선 아니에요. 황우석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요건이고 최우선 요건도 아닙니다. 최우선은 성이 최시잖아요. 1번 틀렸고 2번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법이 적용되지 않죠. 영리 목적만 적용되죠. 답이 2번입니다. 3번은 다 1년이죠. 최단기간 1년. 4번 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죠. 3기 차임액에 달할 때 전대인이 해지할 수 있죠. 5번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다음 계산점이 틀렸네요. 방해가 있는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 어차피 임대차가 끝나야 그때 권리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가 끝난 날, 종료한 날. 그리고 3년은 맞았네요. 3년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은 숫자가 3자가 제일 많아요. 꼭 그런 거 아닌데. 그러니까 3번 지문은 숫자가 1이죠. 1. 아까 4번 지문은 숫자가 3. 5번도 숫자가 3. 그러니까 3이 좀 더 많습니다. 3이. 잘 모르면 3자로 찍으세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3번. 갑이 2020년 5월 20일 을소유네요. 을소유 X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6억 원, 월 차임이 400만 원. 그럼 빨리 환산해야겠죠. 월세 곱하기 배가면 4억이고 보증금이 합산하니까 10억이네요. 그죠? 10억이 임차해서 상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틀린 거네요. 그럼 이게 서울이란 말이 없더라도 서울이 9억 초과로 제일 세죠. 그래서 상단에서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면 상위법 일부만 적용되죠. 일부. 그걸 아까 3대표 꾀갱권 외웠죠. 3대표 꾀갱권 3기연체지, 대항력,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보호규정 이거 이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틀린 거 물어봤네요. 1번 계약갱신 요구 인정되죠? 깨갱.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가부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 맞죠? 제외하면 틀립니다.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이죠.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죠. 2번 주의하세요.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그럼 1년 미만이라 1년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 3대 꾀갱권만 적용되니까 최단 기간 1년 보장 안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유효입니다. 그 뒤에 임대인 을도 그 기간 6개월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최단 기간 1년 보장 안 되니까 6개월 유효이기 때문에 갑과 을 누구나 6개월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 갑의 계약갱신 요건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 등을 들어봅니다. 4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갑은 X건물 소지 관할 부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 9억 초과하니까 3대표 깨갱권만 적용되죠. 임차권 등기 명령 적용 안 됩니다. 예, 신청할 수 없습니다. 5번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임차인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보다 다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아까 9억 초과면 3대표 깨갱권만 적용돼요. 우선 변제권 없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인정되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4번 상위법 설명 옳은 거네요. 1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 동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로 임대차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 맞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하면 계약갱신 요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죠. 그럼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되면 그 뒤에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시간이 10년이죠? 10년 초과면 안 되죠. 4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 임차인은 다음 세무서장이 들렸죠? 세무서가 아니라 관할 법원이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법정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고가 있으면 즉시가 아니죠.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3개월 시간을 주는 거죠. 3개월이 경과해야 해지력이 발생합니다. 예, 정답은 옳은 건 2번이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을은 갑소유 X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그럼 다음날 0시에 대양력 취득했습니다. 다음 임차인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양력이죠. 그래서 대양력이 생기는 경우를 모두 그런 겁니다. 기억, 을이 폐업하면 대양력 상실하죠. 네, 니은 주의하세요. 을이 폐업 신고한 후 그럼 대양력 상실했습니다. 기존의 대양력 상실했죠? 근데 다시 같은 사고 및 등록번호로 사업 등록했네요. 그럼 기존의 건 소멸했고 이제 다시 했죠. 그럼 다시 한 그 다음날 0시에 새로운 대양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정답이에요. 기존 건 없어졌지만 다음날 0시에 새로운 대양력이 생깁니다. 디귿 병이 을로부터 X금을 적후하게 전차하여 직접 조매하면서 병명이 맞죠. 병이 현재 장사하니까 전차인 병명이 맞아요. 사업자 등록 맞습니다. 그래서 병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면 임차인 을에게 대양력이 발생하죠. 근데 이게 정답이 2번과 4번 복수응답 되어 있죠. 원래 2번으로 정답을 냈거든요. 근데 이의제기에서 니은도 정답으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복수정답 처리로 2번과 4번을 뒤늦게 복수정답 처리한 겁니다. 예, 정답은 2번, 4번 두 개입니다. 자, 시간에는 상위법을 공부했죠. 항상 민탁특별부도 최소한 3문제 맞춰야 되니까 끝까지 좀비 강의를 시청해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